이준석의 게임처럼 하는 토론 전략 과연 잘하는 것일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평가를 했다는데 한번 보자.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똑똑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요거 그렇죠. 이따가 바로 다 드러납니다. 네. 과장 아니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준석. 하하 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이준석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나마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개엄 직후에 언론사들이 이준석 후보 영상 요 앞부분까지 시끄러 임마 빼고 네. 많이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 저지에 항의하는 의원 이준석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런데 그마저도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영상이 있었죠. 네. 시끄러 임마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오랜만에. 시끄러 임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웃겨요, 저거에. 전 너무 하대하는 말투가 너무. 일단 말투가 싫다. 네, 저는 그게 좀. 보좌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선거입니다. 그날 여의도에 왔던 야당 의원들 중에 계엄 해제 내란 진압의 최소 기여자 탑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나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토론에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아주 길게 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자, 어떻게 준비된 답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해? 아니 못하러 해 국회의원을 그러면. 4일 넘어가는 새벽 그 시점에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인식이 좀 아니었다고 봐요. 아니 항의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님 몰라뵙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인식도 부족하다는 거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분명했고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 의결했다고 군인들이 물러갈지 안 갈지 윤석열이 여기서 포기할지 아닐지 2차 3차 시도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그 미래를 모를 때 진짜 자질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준비된 답변이에요. 정족수가 됐으니까 나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밖에 있겠다. 이거는 결과를 알고 나서 담을 남지 않은 선택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건 사후적인 합리화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후 합리화예요. 맞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럼. 첫 번째 저쪽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네. 통보를 안 했으니까 통보 올 때 기다리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1시가 넘어서 1시 3분인가 4분에 1시 2분. 네, 해제를 했잖아요. 네. 해제한 이후에도 그러면은 대통령실로 보내주면 대통령실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제가 새벽 3시, 4시 다 돼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안 했죠. 그동안에 뭐 했어요? 국회의원들. 저 해제 안 하면 우리 또 그렇습니다. 또 해제 가장 이걸 또 해야 긴장되는 된다.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모여 있었어요. 네. 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저쪽에 국회 본청에서는 물러났지만 저쪽 한강변에 여전히 주둔해 있다. 언제 다시 국회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체크가 돼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네. 가장 긴장되게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깥에서 아니 뭐 이미 170명 됐으니까 저는 항의하려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사후 합리하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역할 분담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당시 천하람 의원하고 유영 의원인가요? 두 사람은 안에 들어왔어요. 본인은 바깥에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어느 쪽 이 판세가 이 계엄 쪽으로 그냥 쭉 가서 내란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태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각자 할 말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정해요. 당시로서는 어떤 위험 앞에도 어떤 불확실성 앞에도 서지 않는 그냥 군중 앞에 섞여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한 거예요. 12월 14일 이후 내란이 끝났는데 민주당 왜 자꾸 내란 발의하냐고. 말도 안 되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누가 알았냐고. 해제됐으니까 끝날 줄. 그래서 국회의원이 밖에 서서 소리치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거냐고 왜 묻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고 저는 그냥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걸 선택했어요.
편하다. 그런 소리 지르는 건 거기 밖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그러니까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 어디가 사지도 마십시오. 뭘 잘했다고? 그 영상을 왜 자꾸 틀어줍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내란 때문에 왜 집회 나가냐? 집회 나가면 뭐 보좌관들도 다 따라 나가야 되고 막 집회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집회 나가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래서 그럼 당신 내란 막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내란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준비를 하고 대선 있다 이러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어처구니 없지. 대선 준비가 내란을 막는 겁니까? 아유, 이준석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예. 뭐냐? 상대가 가장 불리할 여건에 취하게 이준석의 가설을 딱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불리하게 이준석 자기 가설을 딱 자기 가설이야, 자기 가설. 이재명 가설이 아니야. 이준석 가설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잡은 공격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 공약이 재원 마련 책도 없는 허황된 것이다. 네, 그런 거거든요. 간병비 관련. 간병비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이 공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토론 준비 자세나 임하는 자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상 보고입니다. 간병비 관련해가지고 결국 모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그렇지. 뭐 이런 공방인데 지난번 토론이 이준석 후보는 극단적이에요. 네, 첫 번째 때. 네, 라는 이재명의 평가만 남은 손해본 장사였거든요. 네. 그때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제가 답변할 때 좀 화기하고 하시죠.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청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입자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극단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손해본 장사였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건다. 네 정책은 뭐니? 자, 참고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재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얼마의 재정이 더 드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계산하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왜냐하면 재정을 쓰게 되는 건강보험공단 관련한 곳에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겠지.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혜택을 볼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계산을 하면 아주 낮추겠죠.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 이거 건강보험료 적용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계산한 게 가장 높아 실제로. 그게 15조짜리가 하나가 있어. 이준석이 얘기한 15조짜리. 그럼 반면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계산한 거 혜택을 받으니까 1조짜리가 있어. 1조짜리.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이 가장 불편할 만한 15조짜리 가설을 딱 들고 온 거야. 너가 그래도 15조로 한다며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 당황하면은 오버부 하게 되는 건데 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대선 TV 토론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득점은 굉장히 어렵고 실점이 쉽습니다. 득점으로 지지율 역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V 토론에서. 다만 스스로 실점해서 자기 지지율이 추락해서 역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득점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당황해서 자살골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너무 여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준석 뭐 아무것도 없네가 돼버린 거예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해요. 이걸 이름을 좀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 2022년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었어요. 네. 국민의힘 정당으로 출마했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예, 뭐 그런 사람이 이준석이 당대표였죠. 네. 그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국민의힘 공약이었게 아니었게요? 아 진짜로? 아, 공약이었어요. 이준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하나 딱 준비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딱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나버리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자연스럽게 아유씨 하버드니까 그래도 똑똑하긴 한가 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야 그래도 이준석 똑똑하다로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준석보다 바보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 1년 만에 실패한 제도를 근거로 딱 돼버립니다. 이준석이가. 네. 2012년에 캐나다에서 도입했다가 2013년에 요거 망해가지고 그냥 바로 철회한 제도야. 망한 제, 완전히 망한 제도야. 망한 제 그 장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보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자, 결국엔 ILO 컨벤션 111조, ILO 111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똑해 보이잖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얘기했다고. 야, 근데 요 얘기할. 야, 근데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준석은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15% 임금을 깎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자꾸 밀려들지 막 동네에 있는 사람들 왜 나 고용 안 하면 먹살 잡으니까 2013년에 없앴어요. 1년 만에. 이준석 후보는 심지어 최저임금이 얼마까지 깎자 그럽니까? 지방자치단체 밖에서 30%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그런 적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예, 딱 이준석장, 요거는 이준석이야. 그냥 요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은 다 들려. 답을 못 알아들어. 왠지 알아? 지도 모르거든. 심지어 망한 정책이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캐나다 정책이 있었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준석은 팩트가 완벽히 틀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과의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 왜 일본 앞에는 큰 필터가 하나가 있나? 왜 일본은 왜 2%밖에 영향을 안 받지? 아니, 뭐 팩트체크 뭐 MBC고 JTBC고 많이 했더만 올려주세요. 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이 31.2%, 일본은 24.6%. 네, 비슷해. 명태균이 여론조사했나? 댓글이, 야,
댓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설마 아직도 거의 구할은 이준석 단일화야. 단일화. 나 진짜 돌겠습니다. 맞아. 공세는 뭘로 했냐면 단일화를 물었어요. 네. 봅시다.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술 들어간 거거든요. 예, 기술명은 초칙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자른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6일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6일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볼 때마다 웃겨. 원팀입니다. 지금은 웃긴데 당신은 손가락 발언하는 걸 보니까 단일화를 물 건너갔나 보다. 근데 갑자기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했잖아요. 이재명 지지층을 좌절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혹시라도 기획한다면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어차피 단일화할 거 아니야? 할 건데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직전에 단일화가 설사 있다고 해도 그 효과 김을 빼고 초를 치는 기술 초치기. 초치기가 들어갔어요.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여기 가장 심플한 답은 단일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뭐라고 했냐? 다시 들어봅시다.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다.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관심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관심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말하는 건데. 절대 안 한다 이런 답을 안 해요. 이 정도 답변은 나중에 단일화 하고 나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절대? 관심이 좀 생기더라. 라고 발뺌하기에는 또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예정돼 있는 수순이었는데 당한 거예요. 인수 후보가 토론을 게임처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게임에서도 압도한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주장하듯이 정말 게임의 달인이었다면 저 답변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답을 아예 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고 씩 웃었어야 되는 거야. 단일화 하는지 안 하는지 첫째 하나도 안 궁금하고 맞아요. 할지 안 할지 나 맞힐 능력도 없고 맞히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정치계는 떠나야 된다. 이준석. 왜냐? 국민들, 네, 맞아요. 국민들 앞에 거짓말한 거잖아. 네. 그리고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거잖아. 그런 걸 기대하는 시니어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딸랑 대학 4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보길 했나, 뭐 미국에서 잡을 가져보길 했나.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기대를 높게 해요? 이준석의 토론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